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23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TV조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발언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 과학자들과의 대화 이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를 보면 답답한데 기업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보면 답답하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속에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러 가지 뭐 법안들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난간에 다 봉착해 있고 그래서 이 정치가 참 답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그 행사장에서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주변의 참모들에게 야,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런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뭐 정치는 사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권 밖에 있다가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면서 여의도를 보니 너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화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산안을 합의가 됐죠. 예산안을 여야가 서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건진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똑같은 그 협상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내년의 국정 운영해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짜는 그런 그 새해 예산안이었죠. 나라 살림을 처음으로 짜는. 그 전에 올해 나라 살림은 문재인 정부에서 짜놨던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다 뭐 난도질 당하거나 막 훼손되거나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야가 협상을 하는 쭉 해온 것을 보면은 이 민주당이든 그 국민의힘이든 어떻게 보면 서로 절충을 한 정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관철해야 될 것들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것은 거대 야당의 행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이, 특히 당 지도부가. 자,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답답함을 어제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처음에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때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어제 합의 내용을 찬찬히 살폈다고 하는데 아예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은 뭔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쩔 수 없이 합의는 했겠지만은 준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하나씩 떠다 보면은 너무 불만족스럽다. 자, 그래서 어제 그래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오늘 입장도 공식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 그 코멘터에 의해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수당의 행포에 민생 예산이 후퇴했다. 자, 근데 이것은 다수당 행포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여당, 집권당, 아무리 소수당이지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데 대한 부글부글 끓는 대통령실 안에서, 물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이 간간히 대통령실 밖으로 지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금융 투자 소득 세금 2년 유예 소식 여기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이런 것이 언론 보도고, 대통령실은 여야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잠정 합의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뭐 이렇게 합의로 끝났지만은 고작 1%포인트 인하하려고 인하하려고, 그러니까 고작 1%, 원래 정부안은 3%포인트 인하죠. 그런데 1%포인트 인하를 하려고 이렇게 법정 시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도 다 넘기고 또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못하고 2번이나 더 이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그것도 넘기고 했느냐, 1% 하려고. 그것은 지금 처음부터 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거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하기로 이것을 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처음에 이것을 그 100% 그 얼마 안 됩니다. 5억 2천만 원인가 그런데 이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예비비로 충당하라 이렇게 했죠. 예비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이 두 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야심차게 설치한 기관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기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산하에서. 자, 그런데 거기에 발목 잡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자, 이런 그 불만이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실에서는 경찰국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후에 대통령실 권한을 각 부처에 이양하는 상징적인 조직이다. 이 점에서 이것을 그 50% 또 삭감이 된 데 대해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다수 야당에 대해서 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여당에 대한 질책도 같이 섞여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2시간 정도 그 예산안을 검토를 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오늘은 다수당 행포에 민생 예산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왔죠.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실렸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만족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로한 그런 분위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더라도 수적 열세에 의해서 새 정부 철학과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21일 저녁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용산으로 찾아가서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타진을 했는데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저로 퇴근을 해버렸다.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죠.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런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다가 예산과 관련해서 퇴짜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주도했던 지역화폐 예산, 이것도 사실상 뭐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포퓰리즘이다. 자, 이런데 상당히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 반타작돼서 통과가 됐죠. 반타작이라고 하지만 워낙 민주당이 많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7천억을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반타작해도 3,500억이 이재명 표 예산이 통과가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야당에 대해서 다수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은 행포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기만 한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책임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자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이사를 하고 나서 관저로 그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 정치, 관저 정치를 하는데 이 투톱 당의 공식 라인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원조 친윤 그룹,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쪽이 부부 동반으로 먼저 초청이 됐습니다. 자, 그것은 정치권에서는 그런 순서가 상당히 역학관계와 관련해서 미묘합니다. 특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너서클 안에서는 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전에 또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다가 대통령의 핵심 참모 두 사람, 김원회, 강성규 두 수석이 뭐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눴을 때 그때 조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두 사람을 불러내서 사과를 시키고 퇴장을 시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그 다음 날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그 소속 의원들이 그런 조치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전에 보도가 돼서 바로 확인은 안 됐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그룹에 전화를 해서 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하나 보호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했다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것이 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다. 다수 야당의 행포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정치력, 여당의 정치력 여기에 대해서도 저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결국은 내년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당을 확 바꾸겠다. 집권당 잡게. 그래서 친정체제를 강화를 하겠다.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친윤 지도부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현재 지도부 체제에 대한 불만, 이 저평가, 이것이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되면은 전 의원이 되면 안 되니까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이것은 결국은 집권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배이게 하려는, 스며들게 하려는 그런 포석이다.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그리고 그 빌미는 지금 현재의 여당 지도부 또 물론 그 전에 처음에 원초적으로는 이준석이 그런 빌미를 줬죠.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로 되는 사이에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내부 총질만 하는. 그리고 거기를 이은 천신만고 끝에 이준석이 퇴출됐는데 거기를 이은 지도부가 또 이 거대 여당에 맞서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집권당의 친정체제를 구축을 하려는 그런 작심을 한 것 같아.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이 국정의 성공, 실패, 책임은 모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성공을 하면은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